안녕하세요. 어, 2016 고2 휘문 독서와 작문 내신을 맡은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휘문의 이 독서와 작문의 어떤 앞으로 출제에 대한 예측, 그리고 과거 독서의 출제 경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휘문 독서와 작문은 1학기 때는 독서와 작문, 그리고 2학기 때는 이제 문학으로 내신이 구성이 됩니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1학기에 문학을 많이 하는데, 휘문에서는 독서와 작문을 2학년 1학기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제 지정을 하신 걸 보면 그만큼 이제 독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 내신 전형이 이제 5등급제가 아닌 9등급제의 선배들은 내신이 독서와 작문이 아니라 그냥 독서라는 과목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내신 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독서와 작문이라는 과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점은 1학년 때 공통 국어와 동일하게 1학기 때 독서와 작문 4학점, 2학기 때 문학 4학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서와 작문이라는 과목은 새롭게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전에 독서라는 과목, 다시 말하면 선배들의 내신 경향은 어땠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휘문 선생님들께서는 출제 범위를 굉장히 폭넓게 좀 여러 유형들을 다루시는 편입니다. 범위 자체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2학기 때 독서 과목이 있었는데 철학, 경제, 법, 과학, 기술, 예술, 복합 등 독서 출제 정 영역에 걸쳐서 모든 지문들이 고르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출제 대상은 평가원 기출되었었던 이제 독서 지문, 그리고 작년과 올해 EBS 교재에 수특 교재에 실려 있는 독서 지문, 혹은 수능 완성 교재에 실려 있는 독서 지문,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합쳐져서 이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거는 해마다 약간의 격차는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평가원 기출만 쓰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해에는 평가원 기출과 EBS 교재를 함께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두 교재를 함께 사용하셨는데 EBS 교재 같은 경우를 사용하신 것은 이제 당해 연도의 EBS 교재가 아니라 전해에 사용되었던 EBS 교재를 사용하셨습니다. 시험 범위는 지문의 개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한 8개에서 12개 정도의 이제 지문이 대상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가 타 학교에 비해서 많지 않고 독서라는 과목인 만큼 남학생들이 조금 처음에는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난이도로 따지면 다른 학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가장 평이한 문제도 난이도로 따지면 중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다른 학교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정말 최상, 가장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범위가 적은 것에 비해서는 꽤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휘문에 실제 출제됐었던 과거 선배들의 문제 예시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법지문, 소유권, 소유와 점유와 관련된 그 평가원 기출, 그 모의고사에서 이제 독서 지문을 출제를 하신 건데, 그때 당시에 본문 자체에서 일단은 법지문은 원래 수업 시간에 사용하셨던 기출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셨지만, 복합 지문으로 연계했었던 나 지문은 아예 실제 법 조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보기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께서 그 법 조항을 연계해서 응용 추론해서 풀 수 있는 문제로 꽤 고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유형은 수능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보면 항상 독서 지문의 맨 마지막에 보기 유형과 연계되는 연계 추론 문제 3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가장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죠. 그 문항의 유형이 내신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서답형 문항입니다. 서논술형 문항인데 작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서답형이 없었지만 사실 휘문에서는 서답형으로 원래 전통적으로 난이도 조절을 많이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독서가 단순히 지문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시다 보면은 범위가 수능과는 다르게 이미 다 공표가 되어 있는 부분인 만큼
그 선택형 문항만으로 난이도 조정을 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서답형 문항이 뭐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난이도를 조정하고 등급을 가르는 요인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독서가 아닌 독서와 작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내신이 출제될지 좀 예측을 해본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5등급제의 이 내신 경향에서는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독서와 작문의 작문 부분은 수행평가 부분으로 많이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과거에도 이 작문 과목이 있었을 때 이제 화법과 작문이었었죠. 그런 경우에는 뭐 휴문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에서도 대부분 수행평가로 이 작문 과목을 대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능 유형의 문제 출제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이제 휘문고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특성으로 봤을 때 작년에 이제 예비 그 시행 그 시험이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바뀌는 경향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출제가 될지에 대한 예비 시행 시험 이 모델을 내놨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독서와 작문이 결합된 유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같이 출제하실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독서의 난이도를 봤을 때 이제 고난이도 문항은 아무래도 작문보다는 독서 쪽에서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1학년 2학기 이제 기말고사에서 아마 학생들이 이 기말고사를 보면서 그 독서 지문을 이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도 출제할 수 있구나 하고 좀 놀랐을 것 같은데 작년 1학년 2학기 기말 독서 사르트르 지문이 2개의 복합 지문으로 출제가 됐는데 가지문 같은 경우는 원래 학생들이 수업을 했었던 그리고 10월 모의고사에 출제됐었던 지문이 나왔던 반면에 나지문은 연계 지문으로 아주 낯선 지문이 한 번도 수업 시간에 다룬 적이 없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마치 수능에서 출제되는 것처럼 새롭고 생소한 지문으로 외부 지문 연계를 해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독서 지문에서 이런 식의 출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독서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를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1학년 모의고사에서는 그 독서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1학년 모의고사밖에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독서가 문학이나 고전보다 훨씬 더 쉬운 부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2학년 출제 범위가 1, 2학년 모의고사가 아니고 독서 같은 경우는 3학년 이 출제됐었던 시험 문제나 아니면 아예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EBS 교재다 보니까 지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문이 단순하게 뭐 그 천편일률적인 어떤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경제적인 어떤 원리라든가 경제적인 흐름이라든가 법 조항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심화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혼자 읽어서 단순 지문 정보에만 한정되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연계와 응용에 대비하기 위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연계지문 복합 출제에 대비한 훈련입니다. 제가 작년 1학년 2학기 사르트르 지문에 연계된 지문을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예측이 가능했던 이유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연계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연계지문 복합 출제, 즉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고 내가 미리 보고 간 지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 새로운 지문과 연계해서 푸는 연습 그리고 그런 훈련을 과제나 수업 시간에 수행을 통해서 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 시간 복습 테스트 그리고 학교 기출 유형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내가 지문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착각 혹은 내가 과제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대충 뭐 읽고 내가 대충 이해하고 있어, 알고 있어 이런 착각들을 좀 스스로 점검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 시간 복습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기출 유형 모의고사는 해 당해 이제 2학년을 맡으신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성에 맞춰서 그해 새롭게 제가 저 혼자 자체 제작을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선배들을 통해서도 이미 입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 있을 만큼
검증이 된 시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학교 유형에 최대한 근접하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변형 문제로 내용 파악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과제로 학생들이 수능 유형의 변형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제가 과제로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변형 문제로 이제 출제되고 그다음에 과제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는 저는 이제 다른 날 뭐 클리닉을 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학생들 대부분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업 시간을 좀 당겨서 수업을 하고 남아서 자신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복합 지문 같은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 시간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 보충 클리닉을 바로 진행함으로써 그날 배운 학습의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달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제 내신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내신 공부에만 또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 이 내신이 수능하고 너무 괴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건 휘문의 내신은 굉장히 수능스러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하고 내신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세련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 공부를 하면서 수능 독서도 대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일체형 학습, 수능과 내신의 일체형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제가 그 학습 자료로 만들어 놓은 이제 예시인데 첫 번째는 이제 법률 지문에 관련된 걸 이게 지문으로 글로 쓰여져 있으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라든가 시각화를 통해서 제가 분석 자료를 같이 제시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 시간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테스트입니다. 복습 테스트는 수능형 문항의 복습 테스트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과제로 많이 이미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OX 문제로 점검을 합니다. 여기 한 페이지 안에 넣으려고 지금 한 10문항밖에 넣어놓지 못했는데 실제로는 한 30문항 가까이 되는 이 OX 테스트를 통해서 완벽하게 내용 이 복습 혹은 복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외부 연계 지문을 같이 접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제가 샘플로 넣어두었는데요. 아무래도 휘문의 출제 방식이 외부 지문을 통한 혹은 보기 유형을 통한 난이도 심화 유형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의 모의고사 훈련을 하고 가면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긴장도 좀 덜 되고 그래도 선생님 시험보다 학교 시험이 쉬웠어요. 농담 삼아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강을 이제 3월 18일 날 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1학년들보다는 한 주 늦게 제가 개강을 하게 되는데 개강 일정을 한 주 늦게 잡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올해는 교과서가 개편됐으니까 첫 해라서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를 이 시험 범위 안에 좀 넣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휘문은 거의 대부분 이 독서를 내신으로 이제 그 범위를 잡으실 때는 항상 교과서를 포함시키신다고 하더라도 교과서보다는 평가원 기출이나 아니면 외부 지문 이런 EBS 아까 말씀드렸던 교재 지문 이런 거를 대부분 범위 한 8할 정도를 잡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을 진행해야지만 이 범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휘문이 첫 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하시고 둘째 주에 이제 수업을 제대로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학교에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야지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이 내용 텍스트 이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문학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5+1의 일정으로도 선배들도 충분히 내신을 다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늦게 원래 1학년 같은 경우는 6+1로 했었는데 2학년 같은 경우는 5+1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년들 저와 같이 수업했던 이제 1학년 친구들에서 2학년 올라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새롭게 만나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휘문 내신을 대비하면서 수능도 같이 대비하는 알차고 귀한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